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예제 문제로서 학력 계수와 유한날개의 공력 계수, 그리고 최적의 순항 속도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 약간 개념적으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 기준으로 이번 시간에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학력 계수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은 기본적으로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력 중에서 압력 학력을 이제 구하는 방법 위주로 이렇게 배웠고, 이 학력 요소 중 마찰 학력 부분을 이제 보완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학력 계수를 실제로 구하는 과정에 관련해서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 플레이트 at zero angle of attack. 평판이 이렇게 있고, 이 평판이 있고, 이 바등각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C 레벨 컨디션. 실제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자유류의 밀도라든지 점성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준 해수면 고도 조건들이 표준화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값을 필요하면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 랭스, 플레이트의 코드 길이는 2m라고 되어 있습니다. 2m이고 플레이트의 플랫폼 에리어는 40제곱미터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스팬 방향으로 이렇게 20m인 스팬 길이가 20m인 이 평판이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만약 익형이 이렇게 생긴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익형의 길이를 따라서 윗면과 아랫면의 길이는 다르겠지만, 이 길이를 따라서 이 따르는 그러니까 코드 길이가 아니고 직선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를 직선으로 있는 코드 길이가 아닌 이 윗면과 아랫면의 길이가 합산해 보니 2m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물론 압력의 분포도 다르고 마찰 계수 또한 요 공률이라든지 압력 분포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직접 그걸 구할 수 없을 때 근사적으로 이 날개 익형 표면의 길이가 2m, 합산이 2m라고 하면 요걸 이제 평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스팬의 길이가 20m이고 코드가 아닌 날개 위에 바깥 표면의 총 길이가 2m라는 문제를 이렇게 서로 등가의 문제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찰 비스코스 코에피션트, 비스코시티 코에피션트는 상수 값이다. 그러니까 표준 대기의 값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측류 경계층, 실제로는 이게 어느 지점에서 천이가 일어나 가지고 난류 영역도 생기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난류에 관한 관계식을 얻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측류 경계층이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속도의 9배,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이 식과 같이 주어져 있다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와 드랙 코에피션트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번은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스킨 프릭션, 즉 쉬어 스트레스겠죠. 이 쉬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니까 압력의 단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양을 동합으로 무차원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차원화된 어떤 shear 스트레스의 크기를 얻을 수 있겠죠. 이걸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shear,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shear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점성계수 곱하기 벽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평행한 속도가 있는 이 속도 9배의 곱으로 결정되게 될 겁니다. 자, 그냥 A번 문제는 그냥 정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9배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속도 점성계수를 곱하면 shear 스트레스가 얻어지고 그것을 동합으로 나누면 스킨 프릭션이 얻어진다는 그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에 필요한 값이 라운드 U, 라운드 Y 월에서 0.332 V 인피니티 루트 U 인피니티 X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shear 스트레스는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스킨 프릭션은 동합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분의 2배의 shear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 shear 스트레스는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의 9배니까 이 관계식을 그냥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0.332 V 인피니티고 여기서 루트를 풀어 써보면 로 인피니티의 2분의 1승 V 인피니티의 2분의 1승 나누기 뮤 인피니티의 2분의 1승 X의 2분의 1승 이 X는 이제 리딩 엣지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리딩 엣지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 9배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완화되는 거죠. 어쨌든 관계식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0.664가 되고 여기에서 V 인피니티 하나씩 없애고 그죠? 그다음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여기에서 2분의 1승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1이 있으니까 나누기 밀도의 2분의 1승이 남을 거고 그죠? 그래서 밀도 정리했고 점성계수 뮤 2분의 1승 나누면 얘는 뮤 인피니티 2분의 1승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위쪽에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가 남아있고 그래서 여기에 V 인피니티 2분의 1승이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X의 2분의 1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써보면 0.664고 루트 뮤 인피니티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X 이 관계식은 어디서 많이 본 관계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간단하게 어떻게 쓰냐면 0.664 나누기 루트 레이놀즈 X, 즉 레이놀즈 수는 기본적으로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로 VL입니다. 근데 이때는 여기에다 L을 쓰고 이 L 자리에 이게 이제 어느 특정한 길이 값이 아니고 이 자리에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요 특정한 X, 즉 X 방향으로 이 레이놀즈 이 수가 다 바뀌는 거죠. 근데 뮤분의 로 VL 이런 컨셉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A번에 관한 문제고 B번의 경우에는 항력 계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전체 영역에 대해서. 현재 이 문제는 이 길이가 2m이고 이 스팬 길이가 20m인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력은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자, 항력은 단위 면적당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shear 스트레스니까 shear 스트레스를 면적 요소,
이 위에 있는 이 면적 요소에 대해서 다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팬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면적 요소 DA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만큼 해서 요 길이 방향으로 DA라는 요소는 스팬 길이가 B라고 하면 B 곱하기 DX로 대체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얘는 0부터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B 곱하기 0부터 L까지 shear 스트레스 곱하기 dx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력 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지금 항력 드랙 코에피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CD라는 것은 동압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스퀘어 곱하기 전체 면적인데 이 전체 면적은 B, 즉 스팬 길이 곱하기 코드 길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C 자리에 L이 들어가면 되겠죠. B 곱하기 L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요거 분의 B이고 0부터 L까지 shear 스트레스 dx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A번에서 shear 스트레스 나누기 동압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위아래로 BB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L분의 1, 0부터 L까지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적분하면 항력 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력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B번 문제에서 원하는 항력 계수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킨 프릭션을 우리가 위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CD는 L분의 1이고 0부터 L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관계식에서 나머지 요소들 빼고 길이에 X에 연관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0.664 루트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뮤 인피니티가 있고 여기에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겠죠. 그죠? 루트 X분의 1이니까요. 이걸 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빼내보면 L분의 0.664 루트 뮤 인피니티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그리고 0부터 L까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적분하는 값입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X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이놈을 0부터 L까지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2분의 1이 아니고 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미분하면 저 식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1.328 L 나누기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이 여기에 올 거고 그죠? 여기에 X 2분의 1 자리에 L을 대입하게 되면 L의 2분의 1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L이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1.328 루트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분의 뮤 인피니티 그리고 L의 2분의 2승이니까 이 자리에 L의 2분의 루트 L 분의 1이 들어가니까요. 이 자리에 L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1.328 레이놀즈 수로 표현하면 REL 루트로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르게 써보면
CF의 정의가 A번에서 0.664였고 그것의 2배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배인데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중에 x 자리에 L을 넣은 이 관계식에서 그러면 R이 X 대신 R이 L이 되니까요. 요 식과 같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류 경계층에서 내가 어느 지점, 특정한 지점 L까지 항력 계수를, 즉 shear 스트레스를 다 더해서 얻는 이 항력 계수를 구하는 것은 이 L 지점에서 스킨 프릭션 값을 구해서 2배 해주면 항력 계수 값이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 적분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 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C범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자, 스킨 프릭션은 A번 문제에서 이제 길이의 함수를 생각해 보면 스킨 프릭션은 루트 x분의 1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력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항력 계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L분의 1에 비례하게 되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길이가 길어질수록 항력 계수 값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이진 않죠. 항력 계수가 작아지면 그냥 느낌상으로는 항력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자,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 스팬 길이 B는 정해져 있고 코드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이 L이 커지게 되면 실제 여기에서부터 항력은 항력 계수 곱하기 동합이 있고 곱하기 면적인데, 그 면적은 B 곱하기 L로 표현될 겁니다. 그런데 요 CD는 루트 L분의 1에 비례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항력은 Q 인피니티 곱하기 루트 L분의 L이니까요. 결과적으로 B 루트 L에 비례해서 항력은 커지게 되겠죠. 즉 루트 L에 비해서.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진다고 항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길이가 길어지면 그 길어진 거에 루트 L배만큼 항력 자체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항력 계수는 줄어들게 되고.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마찰 항력 계수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경계층 두께는 우리가 앞에서 블라지우스 솔루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계층 두께는 루트 REX 분의 5.2x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x의 함수로 생각하면 이건 루트 x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평판이 있을 때 이 경계층 두께는 루트 x에 비례해서 이 두께가 이렇게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전반적으로 동일한 유량이, 이게 일종의 유선이죠. 그죠? 즉,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속도 분포와 좀 더 두꺼운 지점에서 속도 분포를 생각했을 때 이 표면에서 이 du, dy 월에서 이게 이제 스킨 프릭션이 비례하니까요. 이 값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9배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더 넓은 영역에 속도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9배가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스킨 프릭션 계수도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줄어드는 것이 설명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력 자체는 전반적으로 요 전체 길이의 루트 L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것이 이제 이 문제에 포함하고 있는 시사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유한 날개에서 공력 계수를 계산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윙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에스펙트 레이쇼가 10, 그리고 스팬 효율 계수 E는 0.8로
주어져 있고 익형은 4412 익형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다룰 때는 이 익형이 뭐냐 보다는 이 익형이 갖고 있는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텍이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많은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을 먼저 기호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은 200제곱미터이고 에스펙트 레이쇼는 10입니다. 그리고 스팬 효율 계수는 0.8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속도는 자유류 속도겠죠. 비행 속도는 100m/s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무게는 웨이트는 7.5 곱하기 10의 5승 뉴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 드래그 코에피션트는 이와 같이 어떤 상수값에다가 양력 계수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텍이 즉 알파 L은 제로인 곳이 마이너스 4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4412 익형의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텍을 말해 주겠죠. 그리고 밀도는 1kg/세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총 항력을 구해보라는 것이 A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유한 날개의 항력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항력 계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항력 계수는 프로파일 드래그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날개에서는 인듀스드 드래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듯이 프로파일 드래그는 0.005 더하기 0.05 CL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듀스드 드래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파이 E 이게 스팬 효율 계수의 값이죠. 파이 E AR분의 CL 제곱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0.005 더하기 CL 제곱을 빼고 나면 0.05 더하기 파이 E AR분의 1이 될 거고 이 값에 CL 제곱을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2에다가 반영을 해주면 0.005 더하기 파이 E 이때 얻어지는 이 값을 오스왈드 효율 팩터라고 부르게 되죠. AR분의 CL 제곱 이런 형태로 식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스팬 이피션시 팩터이기 때문에 요 E 값이고 오스왈드 값이 아니겠죠.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식이든 저 식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이고 그러면 항력 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항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토탈 드래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항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CD 곱하기 동합 2분의 1 로 인피니티 보 인피니티 스퀘어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식이 이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CD를 구해서 밀도 주어져 있고 속도 주어져 있고 면적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항력 계수는 양력 계수값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양력 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비행체는 특정한 고도에서 지금 현재 날고 있는 거죠. 일정한 비행 속도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일정한 비행 속도로 순항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리프트가 웨이트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웨이트는
지금 이미 값으로 주어져 있고, 리프트는 CL 곱하기 2분의 1 동합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CL은 2배의 웨이트 나누기 로 V 제곱 S로 주어진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사실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한 값입니다. 이 웨이트는 7.5 곱하기 10의 5승이고 밀도는 1.0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뭡니까? 100의 제곱이고 면적은 현재 2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산수를 좀 해보면 이게 15가 되고 100의 제곱은 10의 4승이니까 위의 항은 150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0이 그대로 있으니까 200이 되고, 그러니까 CL은 0.75의 값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CD에다가 대입해서 항력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항력을 3차원 유한 날개에서는 유도 항력을 이렇게 더해야 되고, 이 프로파일 드랙도 사실 우리가 양력이 커짐에 따라서, 양력이 커진다는 것은 받은 값이 커진다는 거고, 받은 값이 커지니까 이 항력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죠. 자, 통상적으로 프로파일 드랙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 따라서 CD 프로파일 드랙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2차 함수의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받은 각에 따라서 이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양력이 통상적으로 받은 각에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우리가 이 양력 계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CL이 알파의 함수기 때문에 알파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탈 항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B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Absolute Angle of Attack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한 날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양력 계수가 이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력 계수를 우리가 유도 항력을 이용해서 2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 계수를 기하학적으로 지금 현재 트위스트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알파 이펙티브 앵글 오브 어택 마이너스 알파 I, 이렇게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0.75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알파 이펙티브 앵글은 2파이 알파 기하학적 받은 각에서 알파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을 뺀 거고, 여기에서 알파 I 위에서 구한 파이 E AR분의 CL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 값이 0.7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L은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이 마이너스 4도니까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E는 0.8입니다.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쇼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력은 0.75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값 모두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그냥 산수를 하면 기하학적인 받은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력의 슬롭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양변을 미분하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양변을 미분해 보면 D알파분의 DCL은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로 미분했으니까 2파이가 나오고 알파 L0는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이거 빼기 2파이가 있고 파이 2 AR분의 CL을 알파로 미분했으니까요. 여기는 그냥 1이고 D알파분의 DCL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D알파분의 DCL이니까 이 식을 이 항과 이 항을 합해서 정리해 주면 D알파분의 DCL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2파이가 있고 요거 나누기 1 더하기 파이 2 AR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강의에서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2파이를 우리가 A0, 즉 2차원에서의 어떤 기울기가 될 거고, 그럼 만약에 어떤 조건이 달라져서 꼭 2파이일 필요는 없겠죠. 현실적인 값을, 풍동 데이터 같은 걸 갖고 오면 조금 낮은 값을 가질 겁니다. 1 플러스 파이 2 AR분의 A0 이런 형태로 표현되니까 여기에 이 값들이 모두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강의에서 했던 관계식들을 한 번 더 정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어떤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항공기 초기 설계 단계에서 그 필요로 하는 기하학적인 바등각이나 토탈 항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최적의 순항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항공기가 스테디하고, 즉 속도가 바뀌지 않고 레벨 플라이트는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비행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통상 우리가 순항, 크루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어진 고도와 주어진 속도에서 스테디 레벨 플라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때 항력과 속도에 따른 필요, required thrust, 즉 요구 추력과 power required curve, 파워를 속도에 따른 함수로 표현해 보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 관계를, 즉 여기에서 required thrust와 required power를 항공기 속도의 함수로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레벨 플라이트이기 때문에 웨이트와 양력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을 때 웨이트와 양력이 동일해야 일정한 고도일 수 있고, 스러스트, 추력과 항력이 동일해야 속도가 일정하겠죠. 만약에 항력보다 추력이 더 크게 되면 가속 상태가 될 테고, 추력을 줄이면 감속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일정한 속도로 비행한다는 것은 추력과 항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필요로 하는 추력이라는 것은 항력을 구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파워는 뭘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워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힘 곱하기 속도죠. 왜냐하면 파워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단위 시간당 한 일입니다. 그럼 이 항공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추력 곱하기 움직인 거리만큼의 일을 했을 거고, 이걸 단위 시간당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추력은 일정하고 dt분의 ds가 뭡니까? 속도죠. 이 속도값도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라는 것은 추력에다가 속도를 곱하라는 문제고, 이 문제에서는 추력이 항력과 동일하니까 항력 곱하기 속도를 구해보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필요로 하는 추력은 항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했듯이 항력이라는 것은 CD라는 것은 어떤 CD0 플러스 오스왈드 효율 계수를 우리가 사용하면 어떤 상수값 더하기 파이 이 오스왈드 계수 곱하기 에스펙트 레이쇼 분의 CL 제곱으로 항력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CL은 또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CL은 리프트가 웨이트랑 같기 때문에 EW 나누기 동합 2를 빼고 쓰겠습니다. 동합이 있고 Q 인피니티가 있고 면적으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제 속도의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 동합을 풀어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관계식을 V 인피니티 스퀘어 S분의 EW로 표현해 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스러스트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항력이라는 것은 CD 곱하기 동합이고 그 다음 여기에 면적이 곱해진 관계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CD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Q 인피니티 S 곱하기 CD0 플러스 파이 EOS 에스펙트 레이쇼 분의 CL 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 써보면 CD0 곱하기 Q 인피니티 S 더하기 파이 EOS AR분의 1이 있고 여기에 Q 인피니티 S가 곱해졌으니까 여기에 써두도록 하고 위에서 CL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 S분의 2W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Q 인피니티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죠? Q 인피니티 S분의 W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속도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 식을 정리해 보게 되면 CD0는 상수고 여기서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 S가 되고 여기는 Q 인피니티 S가 양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지니까 여기는 파이 E OS AR분의 W의 제곱이 있고 이쪽에 Q 인피니티 S분의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Q 인피니티 S분의 1을 한번 다시 똑같은 식으로 써보면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스퀘어 S분의 2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항력이 스러스트와 같으니까 스러스트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이 식이 되게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대문자형으로 속도의 제곱이고 여기는 그래서 이걸 캐피탈 A V 인피니티 제곱이라고 쓰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B라고 나머지 모든 항을 B라고 두면 B 나누기 V 인피니티 제곱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어떤 항 하나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어떤 한 하나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은 CD0에 관계된 항이고, 그죠? 그래서 항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CD0라는 것은 형상이 갖고 있는 항력입니다. 프로파일 드랙이 되겠죠. 이 항력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증가할 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런 형태로 증가하고,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CD0입니다. 즉, 이 실제로 프로파일 드랙은 바든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주어져 있듯이 CD0, 바든각이 일정하다면 CD0도 일정하겠죠. 그러면 이 CD0 값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프로파일 드랙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실제 마찰로 인한 마찰과 이 형상으로 인한 항력은 전반적으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항은 뭡니까? 유도 항력에 관한 거죠. 그죠? 유도 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둘의 합이 이런 형태로 표현될 거고, 이게 스러스트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서 필요로 하는 추력은 속도가 너무 낮아도 크고 속도가 너무 커도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티멈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유도 항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것이 이제 레벨 플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력 계수에 관한 식에서 웨이트는 일정한데 속도가 증가하면 필요로 하는 양력 계수 값은 더 낮은 값이면 되겠죠. 양력 계수는 동압이 증가하니까 양력 계수는 더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유도 항력 계수에서 유도 항력은 CL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과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CL 값이 작아지고 CL 값이 작아지니까 유도 항력도 작아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 마하수 0.5, 0.6 이상 되는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도 항력이 출발이나 착륙 때 제외하고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특히나 뭐 초음속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스팬이 큰 항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동압이 너무 크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추력은 이와 같이 구해지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파워라는 것은 추력 곱하기 자유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V 인피니티 3승 더하기 V 인피니티 분의 B,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파워 커브는 어떻게 분포가 되냐면, 첫 번째 항은 속도의 3승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속도에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파일 드랙을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속도가 커질수록 속도의 3승에 비례해서 증가하니까요. 그죠? 반면에 유도 항력은 속도에 비례해서 감소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그래프에, 즉 그래서 이 둘의 합산되는 요 최소점, 파워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속도가 낮은 데서는 이 유도 파워, 유도되는 파워, 그죠? 이 유도 파워가 훨씬 크고, 반면에 속도가 빠를 때는 또 마찰로 프로파일 항력이 커져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동력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옵티멀이 존재하겠지만 그 옵티멀 값은 추력의 그 값과 좀 다른 값을 가지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주요한 어떤 속도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력을 최소화하는 어떤 속도 값이 있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파워를 최소화하는 속도 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동력, 파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료 소모량과
비례하겠죠.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단위 시간당. 그래서 파워가 더 중요하다고 설계의 과정에서 판단되면 미니멈 파워에 해당되는 순항 속도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커브를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 추력이나 파워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어떤 순항 속도를 얻을 수 있고, 그 순항 속도가 내가 설계를 시작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항공기마다 순항의 기준 속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순항하는 속도와 이 최소 파워 또는 최소 추력이 일치하는 속도가 되도록 이 A와 B 값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이 A 값은 통상적으로 CD0, 그러니까 프로파일 드랙과 연관되어 있고, 이 캐피탈 B로 묶여져 있는 이 B는 유도 항력과 연관된 값입니다. 어쨌든 A와 B는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B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웨이트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에스펙트 레이쇼를 크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 최소 지점을 만족하도록 에스펙트 레이쇼를 설계할 수도 있고, 또는 항력을 줄이거나 변형시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 이 값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B와 C에 있듯이 미니멈 스러스트나 뭐 미니멈 파워 이런 걸 구해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스러스트는 개수 A가 있고 속도의 제곱 더하기 B가 있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죠? 파워는 여기에다 속도를 곱한 거니까 V 인피니티 3승이 있고 V 인피니티 분의 B, 이런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력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속도에 따라서 이 최소값 구할 때 미분을 하면 되죠. dv 인피니티 분의 dt를 구해서 이 값이 0이 될 때, 즉 기울기가 0이 될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때 속도를 찾으면 되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해보면 2a v 인피니티 플러스 v 인피니티 b v 인피니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미분하는 거니까요. 그죠? 2b 곱하기 v 인피니티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2b 곱하기 v 인피니티 3승 분의 1이 0이 되는 속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2 이거 없애고 나면 결과적으로 v 인피니티 4승은 a분의 b가 되는 속도가, 이때 이 속도가 주력을 최소로 하는 순항 속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파워의 입장에서 보면 dv 인피니티 분의 d 파워는 속도를 미분하면 3a v 인피니티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제곱분의 b 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3a v 인피니티 제곱 마이너스 v 인피니티 제곱분의 b 이렇게 주어지고, 따라서 여기에서 v 인피니티 4승은 어떻게 됩니까? 3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워가 최소로 되는 값은 추력이 최소로 되는 것 값보다 좀 작은 값에 해당되겠죠. 그죠? 4승근 루트 3분의 1의 크기를 가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파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조금 더 낮은 속도가 찾아질 수 있겠고, 어쨌든 A분의 B에 비례하니까
둘을 줄이는데 미치는 요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V 인피니티 4승이 뭐 3A분의 B든 어쨌든 이 친구가 A분의 B에 비례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 A라는 요소는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A라는 요소는 CD0 2분의 1로 이 값 S로 주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2분의 1 로 인피니티 S 곱하기 CD0가 요게 A가 A 값이고,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이게 A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 값은 앞의 공식에서 파이 2 OS A R분의 1 2분의 1 로 인피니티 S 제곱분의 W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되니까 A분의 B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A분의 B는 하나씩 B에서 A를 나눈 놈이 되겠죠. 그죠? B에서 A를 나눈 놈이 되고, A분의 B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이 2 OS AR 이고, 여기에는 동합에 관한 3승근이 되고 3승이 되고, 여기는 CD0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W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분의 B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CD0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EOS, 즉 스팬 효율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에스펙트 레이쇼를 또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 둘은 기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값이 될 겁니다. 또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순항 조건에서는 여기에 S가 3승이고 W가 제곱이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S분의 W가 작아지면 좋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웨이트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 면적당 무게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그 파워 로딩이라고 부르는데, 즉 단위 면적당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면 이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즉 최적의 어떤 속도가 이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데 직관적으로 봐도 이 단위 면적당 로드를 줄이는 것도, 즉 작은 1제곱미터의 날개 면적이 많은 로드를 감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효율은 좋지 않겠죠. 그죠? 더 많은 파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좀 상식적이고, 또 마찰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CD0 값이 작아져야 된다도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쇼가 클수록 유도 항력이 작아지니까 그것도 좀 상식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EOS도 물론 1보다 클 수는 없지만 이 값도 가급적이면 그 값을 쓰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으로 되겠죠. 그럼 이제 꼭 우리가 공기역학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순항 속도라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속도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의 과정에서 반영해서 이 순항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순항 속도를 결정할 때 이와 같이 스러스트와
요구 추력과 요구 동력의 효율성을 이렇게 생각해서 순항 속도를 반영하는 과정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